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시는 길에 네. 또 속보가 전해져서 오늘 준비된 내용보다 요거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지금 화신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의 급등세 눈에 띄실 겁니다.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수주가 터졌습니다.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하는데 대박 공급 계약이라고 나와 있네요. 내용 보시면 플랫폼 배터리 팩 케이스 공급 계약이고요. 계약 내용 보시면 그 최근 매출액 대비 55.6%에 해당이 되고 계약 금액은 9,399억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나온 건데 네.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규모는 괜찮은 건지도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대박이죠. 왜냐하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공급 계약을 받았으니까. 예.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7천억이 좀 넘는데 화신이. 예. 계약 자체가 9천억 이상의 계약이 나왔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기간도 보셔야 됩니다. 기간은 6년. 25년부터 약 한 7년간, 6년간 해서 6년이요. 31년까지인데 왜 25년부터냐? 당장 안 하고. 예. 이 GMP가 아니라 여기 보면 나온 게 EM 플랫폼이라고 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현대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 화신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딱 맞닥뜨려지는 게 결국에는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 기대했던 화신의 추가적인 그 주로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하던 회사인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그 자동차 플랫폼, 이게 휴대폰처럼 평평한 플랫폼이 있는데 바퀴가 4개 달리죠, 여기에. 거기에 이제 그 배터리가 쫙 깔리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 이런 것들을 흡수해주고. 근데 이게 또 뭐 철이나 이렇게 강한 걸로 하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강화된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잘하던 거를 좀 확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대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한 게 나오면 다시 재차 확인하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계약 나온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주가는 뭐 탐탁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미 반영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SL 이런 회사들도 계속 꾸준히 이제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는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가 55%인데 계약 기간 6년이고 그 기간을 감안한 매출 비중으로 따져보면 9.3%에 해당이 됩니다. 화면상 여기가 잘려서 이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긍정평가를 주셨습니다. 전기차 부품 3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신, SL, 우하이텍이죠. 여기 셋 중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화신을 제일 좋아하고요. 화신. 일단은 그 성우하이텍도 최근에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화신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에 또 파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좀 횡보 구간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현대차가 2분기 피크 논란, 뭐 현대차 그룹이 3분기부터는 꺾일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먼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데 부품주들은 약간 조금 뒤에 따라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멘텀이 죽으면 또 한번 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 그러니까 좀 이익이 나셨으면 조금 줄여놓으셨다가 또 한번 기회가 올 때 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어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수주 공시였다는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매물 소화 과정 거친 이후의 시세 분출을 내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실 첫 번째 기사인데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에서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것인가 확산을 하는 것인가 요 정립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요거는 지난 14일에 당잠사에서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건데
금리 이슈가 점차적으로 이제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수혜 가능성으로 점쳐지는 게 바이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매크로 관점으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신약 개발하려면 다 차입해서 신약 개발을 했던 건데 자금 조달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에 두 가지 액티브 ETF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의료 AI뿐만 아니라 기존 제약 바이오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셀트리온 합병 검토 진행 이슈도 일종의 스토리라인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숏스퀴즈 확산 가능성도 관심이 된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매도 잔고 추이가 최근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도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뭐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공격이요? 뭐 1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가냐 뭐 이렇게 여기 써놓으셔가지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예, 이제 기사 제목이나 뭐 이런 기사 제목이나 거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는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올라 있고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예.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 대반자. 예, 그렇죠. 뭐 자동차,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꾸준하게 지금 주목을 여전히 해야 되는 섹터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종목들이 쉴 때 사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동안 좀 올랐는데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주고 샀는데 2억이 됐는데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1억을 차익 실현한 1억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게 항상 고민이겠죠. 예.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당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고 또 AI 또 신약 뭐 AI 관련된 의료주들이 또 핫한 상황인데 그게 미국 예. 시장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라든지 예. 합병 이슈는 뭐 5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사실 이제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사의 제 그렇죠. 예,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쪽은 모멘텀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근데 SK 케미칼도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올라 친했는데 예, 당뇨병 복합제 위탁 생산 공급 계약했다. 그동안 그 전에 이제 잘 지내다가 예. 요거 하나로 이제 오늘 한번 좀 시세 분출. 그동안 주주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전히 바이오 섹터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예. 근데 또 지금 가만히 보면 오늘 시장은 예전에 1월에서 3월 달 1분기에 되게 핫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어떤 게 핫했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룹들,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고, 마인즈랩 이런 예, 거요? 그런 종목도 지금 뭐 이제 그쪽도 여전히 좀 최근에 오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로봇 관련 종목들도 다시 또 움직임이 또 있고요. 예. 최근에 또 로봇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도 여전히 좀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급이 이동한다는 게 보다는 확산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확산으로 정의를. 예.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면 개파락 이후에 대부분 다 양봉을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오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당뇨나 AI 빼고 나머지를 보면 네. 약간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옵니다. 오늘요. 예. 그렇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예. 이게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또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바이오 종목들은 보면 신약을 개발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 그러면 그동안 힘들었겠죠. 이자도 예.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러면 자금이 많은 종목부터 올라가는 게 맞죠. 물론 지금 당장 금리가 떨어져서 뭐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게 뭐 금리가 확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 위주로 먼저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너무 작은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보시지 마시고 조금 큰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시장에서는 좀 대안적인 형태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도주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보조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쪽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보셨고,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당뇨가 아니라 위탁 생산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은 네. 당뇨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낸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 복합제를 SK케미칼이 만들어주는 CMO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CMO 이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뒷심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뇨도 사실은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당뇨 3대장이 있잖아요. 펩트론이랑 동우나나텍이랑 하나가 아이센스. 로케가 거의 이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당뇨 테마보다는 묵직한 종목,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지금은 보실 거면 뭐 좀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걸 보려면 저는 뭐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유한양행과 관련되어 있는 오히려 좀 작은 종목이 있지만 오스코텍 예. 같은 종목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아니, 보조병으로 봤을 때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기간적으로나? 근데 지금 이제 이 수급이 예. 뭐 얼만큼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고, 지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여기서 뭐 2차 전지나 이쪽으로 다 팔고 바이오로 다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안 된다? 일부 명확히 정도 한 말씀 10% 정도만, 그 10%에서 한 15% 정도만 일단 한번 발을 담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는데, 근데 요것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당뇨병 복합제를 맡긴 거면, 수주를 맡긴 거면 결국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뇨 관련 섹터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당뇨 시장은 당뇨병이 만약에 없었으면 제약회사는 아마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당뇨 환자가 많죠. 우리나라 예. 약국들은 주로 당뇨, 고혈압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성인병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체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당뇨, 고혈압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당뇨병 환자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제약사들이나 이제 뭐 진단회사나 뭐 하다못해 이제 당뇨를 계속 측정하는 뭐 연속 측정기를 만들어 아이센스까지 이제 그 뜨는 이유 자체가 침으로 뭐 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예. 그게 그만큼 당뇨 환자가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해준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뭐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다 올랐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SK케미칼은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아직은. 이 종목을? 예. 아직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뭐 아이센스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뭐 저는 조정받으면 또 예.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에서는 레포트 나오는 게 거의 아이센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네. 커버하는 종목은 진단 기기 만드는 회사이고 나머지는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제목이 눈을 확 사로잡네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TSMC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근데 투자는 엄청 많이 했다. 근데 투자를 한 건 주로 다 뭐 사실은 파운드리 관련돼서 투자를 네. 한 거죠. 그만큼 이제 TSMC 삼성전자 뉴스 보시면 네. TSMC가 물량을 소화를 못해서 엔비디아가 물량을 뭐 삼성전자에 주기로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 그만큼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증설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아니냐라고 이제 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 시장은 또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오. 그걸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 한번 조정받을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또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IT 빅 대장주들이 많이 빠졌죠 어제. 네. 그러니까 다우가 그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이 그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저도 사실 정말 이례적이에요. 드문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뭐 실적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수급적인 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TSMC나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빠졌다고 해서 오늘 또 뭐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이 다 빠져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핑계거래 또 한번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개장 전에 예. 그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일이 다음 주 월요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리밸런싱 전까지 수급을 맞추려면 목요일, 금요일에 요거 나와 있네요. 요거 아침에 이제 브리핑 해드린 내용인데 적용일이 24일이고 그러니까 그 전 거래일이 오늘 밤인 거예요. 네. 금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마감된 게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그 이틀 동안 이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이제 빠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안에 차지하는 종목들 1, 2, 3, 4, 5, 6, 6개 기업이 주식으로 하면 7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돼서 이걸 이제 비중 줄이는 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애플이 너무 과하게 컸을 때 비중 조절했거든요. 2011년에. 그때 이게 많이 줄이다 보니까 당일 주가 막 급락을 했었는데 애플이면 이 정도 급락이죠. 이렇게 했었고 비중 늘린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급등을 했었는데 길게 한번 봤더니 하루 이틀 정도 수급 이슈였고 결국에는 펀더멘탈의 이슈가 더 크게 작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미국. 물량 크더라고요. 미국 쪽에 지금 2조 4천억 달러 정도였나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급 이슈 거쳐내고 아마 월요일이 본 게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겸사겸사 우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빌미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뺏기지 말아야 할 쪽이 뭐라고 보세요? 종목으로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들 뭐 여전히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예. 뭐 항상 대장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뭐 사실 너무 행복하실 텐데 오늘 좀 빠져서 걱정하셨을 텐데 네. 생각보다 강하게 양봉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오늘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어제 반등이 좀 나오다가 근데 이쪽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우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신고가를 냈다가 오늘도 별로 안 빠지고 있고요. 제우스 장비 쪽 맞아. 어제 그렇죠. 신고가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사이클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주식은 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오는 중이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선반영 될지 또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빠져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비중 없으신 분들은 조금 사보셔도 되지 않나. 없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들 살까요? 콕 집어주신다면요. 뭐 대장을 사실 거면 한미반도체를 사시는 게 가장 뭐 편하시겠죠. 한미반도체 여전히 그리고 지금 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 있대요. 경고는 어차피 뭐 풀리겠죠. 급등만 안 나오면. 그리고 항상 보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경고 주의가 뜨면 더 갑니다, 사실. 경고 주의에 쫄지 말자. 뭐 이 말씀 주시네요. 한미반도체 외에 그 배터리 쪽을 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지금 배터리는 뭐 여전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LNF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 사실 대장을 이루고 있고, 근데 저는 여전히 뭐 포스코 그룹 쪽을 여전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래서 퓨처엠인가요? 퓨처엠 뭐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들은 둘 다 너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조금 한번 좀 밀려서 적어도 한 5일선까지는 좀 조정이 나오고 뭐 한 1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좀 나눠서 사보시는 게 어떻겠나.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셨던 투자 의견 변함 없이 주셨고 저 1분 정도 남았는데 남진 않았어요. 오바됐지만 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AI하고 로봇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AI 로봇 지금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 자,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바이오 언급을 할 때 그 말씀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추가 질문 들어갑니다. 예. AI는 뭐 보고 로봇은 뭐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뭘 살까 고민될 때는 1등주를 사시면 됩니다. 가장 신고가 종목인가요? 레인보우 어떻게 로보틱스를 봐요?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AI에서는 솔트룩스를 지금은 사시는 게 맞죠. 솔트룩스. 네. 의료 AI는 안 보세요? 의료 AI는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I 타픽, 솔트룩스, 로봇 타픽,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받아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